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여행 두보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로로 잡힌 몸으로도 달빛의 의지에 가족을 그리워했던 두보의 절절한 마음, 월야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두보가 마주한 것은 우리가 바라던 행복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시는 두보의 일생일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자경부 봉선현 영회 500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수도 장안에서 봉선현으로 가며 품은 생각을 500자로 읊은 긴 시죠. 후세 사람들이 긴 제목을 줄여서 영회 500자라고도 부르는 그 시죠. 때는 755년 겨울. 오랜 세월 벼슬을 구하며 장안을 오가던 두보가 겨우 말단관직 하서위를 얻어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봉선현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소이라니 생소한 관직명이네요. 변방의 작은 현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종구품의 말단직이었습니다. 시성이라 불리는 두보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벼슬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려 죽을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비장함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0자에 달하는 긴 생각, 단순한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맞습니다. 이 시는 한 개인의 감회를 넘어 당나라가 어째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시대 고발장입니다. 이 시가 쓰인 바로 그 다음 달, 역사를 뒤흔든 안사의 난이 터졌다는 사실이 그 증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두보가 시성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화려했던 당나라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핵심을 관통하는 불멸의 한 구절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의 핵심 구절들을 통해 두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랜 세월에 대한 회한과 가장으로서의 절망감입니다. 두릉유포의 노대의 전졸. 두릉 땅에 사는 베옷 입은 이 몸, 늙을수록 뜻은 더욱 어리석어지는구나. 두릉은 한 선제의 능이 있는 곳으로 두보의 조상들이 대대로 벼슬한 명문 지역이었습니다. 포이는 베옷을 입은 선비라는 뜻으로 벼슬하지 못한 평민을 가리키죠. 명문가 출신이지만 아직도 벼슬하지 못한 자신을 자조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10년의 세월에 대한 회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거대한 포부를 들여다보죠. 개관 사직이, 차지 상기활.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관 뚜껑이 덮여야 내 소임이 끝나는 것. 이 큰 뜻을 항상 펼치고 싶었네. 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다 틀렸으니 포기하겠다고 할 법한 상황이지만 두보의 스케일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 인생의 소임은 죽어서 관뚜껑이 덮여야만 끝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는 나라를 위한 큰 뜻을 결코 접지 않겠다는 정말 엄청난 의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두보가 지나던 길 근처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현종 황제와 양귀비가 벌이던 화천궁의 호화로운 연회 말입니다. 화천궁은 현재 시안근교에 있는 온천 별궁으로 현종과 양귀비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낸 곳입니다. 그의 시선은 그곳을 향하며 시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바로 이 시의 심장이자 역사의 길이 남을 구정입니다. 주문 주육취, 노유 봉사골. 붉은 대문 안에서는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데 길 위에서는 얼어 죽은 사람의 뼈가 나동구는구나. 이 두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문, 즉 권세자들의 붉은 칠을 한 대문, 안에서는 술과 고기가 썩어 나가는데 바로 그 문 밖 길 위에선 백성들이 굶주려 얼어 죽어간다는 극명한 대비. 이것이 바로 두보가 본 755년 당나라의 민낯이었습니다. 여기서 취는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술과 고기가 있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라는 뜻이죠. 술이 풍류가 아닌 부패의 상징으로, 고기가 나눔이 아닌 탐욕의 상징으로 그려진 순간입니다. 200의 호방한 술노래와는 전혀 다른 고발자로서의 시선이군요. 이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두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인문 문호도 유자 기이졸. 문에 들어서니 엉엉 우는 소리 들리는데 어린 아들이 굶주려 이미 죽었네. 호도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집안 전체가 울음바다였던 것이죠. 그리고 졸은 보통 죽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어린 자식의 죽음을 나타내는 참으로 슬픈 글자입니다. 길 위에서 보았던 얼어 죽은 뼈, 동사골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끝에 얻은 녹봉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목숨값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두보는 여기서 개인의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년 우려원, 탄식 장내렬. 평생 백성들을 걱정하니 탄식의 창자가 뜨거워지는구나. 여기서 려는 백성을 뜻하는 고전적 표현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 시대 모든 백성의 고통을 끌어안고 창자가 타는 듯한 슬픔과 분노를 토해냅니다. 장내렬, 이 세 글자에는 한 아버지의 절규이자 한 시인의 사명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진정한 시성이 된 것입니다. 시에는 더 주목할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소분백, 본자 한여출. 붉은 궁정에서 나누어주는 비단은 본래 추위에 떠는 여인들이 짠 것이거늘. 동정은 붉은 궁정, 즉 황궁을 뜻합니다. 한여는 추위에 떠는 여인, 즉 가난한 배 짜는 여인들을 가리키죠. 황실에서 사치품으로 쓰이는 비단이 사실은 춥고 굶주린 여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고발한 구절입니다. 네, 오늘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에서는 개인의 비극과 시대의 모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두보의 대작, 자경, 부봉선현, 영회 500자를 만나봤습니다. 한 시대를 뒤흔든 명구, 주문, 주육취, 노유, 동사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뒤에 어떤 아버지의 피눈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가 쓰인 직후 터진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는 전국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두보의 예언적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죠. 다음 시간에는 이 끔찍한 비극과 곧 이어 터진 전난을 피해 두보가 잠시 정착했던 성도에서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풍 속에서도 잠시나마 평화를 찾았던 시골 생활과 소박한 행복, 바로 강촌을 만날 시간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술잔과 굶주린 아들의 눈물,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 본 시인의 예언적 해안까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